항상 약속해 드린 대로 30분에 끝나는데 오늘 여유가 있네요. 20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길게 30분에 안 마칩니다. 그거 봐가지고 빨리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서 집중해 주시면 5분이나 많으면 10분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망상 소망상이지 꼭 뭐 10분 전에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박수치고 부담되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구역예배 인도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역예배 인도자. 감사합니다. 구역장. 구역장이면서 또 구역예배 인도자죠. 권찰분들 손 들어주세요. 권찰. 지난주에 권찰분 손 내리시고 그 새가족 섬김에 대한 거 교육 잘 받으셨죠? 많이 유익하셨죠? 이제 그 담당 교육자분들 또 구역장이나 구역예배 인도자들하고 다 협력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그 구역에 배속된 새가족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권찰이 책임자예요. 같이 협력해서 정착을 돕는 거지만, 그래서 구역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은 전도하는 데가 아니고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지난주에는 구역 운영에 대해서도 구역예배 인도자들 구역장 좋은 교육 있었죠? 뭐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구역예배 인도자 구역장 지난주에 교육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걸 제3, 제4 계속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 같이 어울리는 강의인데, 유인물 보시면 컬러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세련됐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나와 있고 구역 임원에 있고 제5강 제목만 읽읍시다. 시작. 구역 재편성에 관하여 7080 세대 시니어 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안 드셨어요? 점심은 당연히 아직 안 드셨고 배고파 어쩐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 이 제목을 잘 읽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자, 제5강 시작. 구역 재편성에 관하여 7080 세대 시니어 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는 아까 말한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했지만 그 전에 4강 나눌 때 3040 세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7080 하니까 다음 달에는 5060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대부분이 5560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연령으로 50대에서 60대. 그런데 이제 구역 재편성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세대들에 대한 여러분 구역 임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3040 할 때 여러분 기억 좀 나십니까? 녹화해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분 단톡방에도 올린 줄 아는데 다시 보신 분은 좀 드물 거예요. 제가 예상해 보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3040 세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예, 감사합니다. 예, 무념무상. 예. 뭐가 좀 덥습니까?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생기는 현상인데 벌써부터 무념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3040 세대 다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보면 3040 세대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전통적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이렇게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자기의 관점을 갖고 냉철하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3040 세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560이나 780도 가능하지만 전반적 특징이 그래요. 또 한 번 자기 교회다 주인의식이 있으면 다른 세대 못지않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세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상명하달식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다 따라오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3040. 3040은 사전에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공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3040 세대는 절대 따라오지도 않고 좋은 의견, 좋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560에도 나타나고 7080도 마찬가지지만 3040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사회 속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 3040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 중심.
그래서 3040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편성하게 되면 교회 학교를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는 이렇게 우리는 좀 나눠져 있잖아요. 어른들 교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는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구역에. 그래서 가족 중심이다. 그 다음에 소속감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3040 세대가 혹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문화도 없고 어디에 끼어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죠. 지난번에 가나안 성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가나안이 뭡니까? 교회 안 나가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열망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게 3040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지난번 4강을 요약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달에는 5060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080 세대 편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자 시작. 세대별 연령, 신앙,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구역 재편을 논의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오늘은 그 두 번째로 7080 세대 만 70세 이상입니다. 교회는 시니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잖아요.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이 문장 많이 썼어요. 교회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한 축,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많이 썼는데 시니어 계층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 세대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축이 아니고 시니어 세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구역 임원들 중에 70세 이상자로서 시니어 세대들이 있잖아요.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교회에서 절대 소외돼서는 안 되는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큰 기대를 갖듯이 이 시니어 세대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체 교인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이게 도표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구조인데 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설명은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들의 사역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미 다 나온 자료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 도표를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 여셔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니어 세대라고 아니면 시니어 교회 또는 시니어 목회라고 치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재 이거 종이 한 장 가지고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또는 5060이라고 치셔도 다 나오고 3040이라고 쳐도 나오고 청년이라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개인적으로 책도 좀 대하시고 인터넷 나온 자료는 최소한 정도로 보시고 또 유튜브 강의도 막 나와요. 유튜브 강의도 3040 막 이렇게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기를 권장시켜드려요. 제가 한 얘기만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3040 뭐 이렇게 보셔요. 보셔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다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목회자 혼자 가자 그러면은 혼자 어떻게 되겠어요? 63빌딩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죠. 혼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1, 2, 3번 이야기는 이제 구역 재편을 해 나갈 때 이런 특징들이 고려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이렇게 역할 미금을 할 것이다. 덧붙여서 요 얘기에 중점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자, 1번. 자, 숫자 1번 보시죠. 시니어들은 자, 시작. 시니어들은 더 이상 은퇴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왕성한 액티브 시니어로 교회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노인층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실버 세대라고도 했지만 요새는 시니어인데 시니어는 단순하게 나이만 들어간 계층이 아니고 후대에게 뭔가 모범이 되어지고 물려줄 만한 영향력을 가진 노인 세대를 가르쳐서 시니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시니어라고 부르죠. 근데 시니어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40, 50대를 뭐라고 불러요? 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년. 근데 요새는 중년이라고 안 부르고 신중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에 막 중독돼 힘들어하는 그런 중년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뭔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래가지고 중년 앞에 신중년 그런 것처럼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란 말이 뭐예요?
활동적인 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연령에 따라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뭐 이렇게 힘없어 그게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빨간색. 계속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바란 사람이 2년 사이에 2025년도에 100명 중에 25명이었다가 2년 뒤에는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34명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줄었어요? 뭐가 줄었죠? 그 파란색 보시면 사역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쉬고 싶다. 절반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줄었죠. 이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는 스스로가 시니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 자체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 자, 2번 밑에 2번. 자, 시니어 사역을 통해 시작. 시니어 사역을 통해 시니어 교우들이 주체가 되어 예배와 사역을 주관하도록 하고 선교와 봉사에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수많은 자료 중에 제 마음에 합당한 것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남 얘기 써놔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건데 사역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말한 액티브 시니어의 1번 보세요. 1번 아까 그 도표 막대 그래프 보면은 사역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강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교회에서 지정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성 제시하는 것도 액티브 시니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담임 목사와 당회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가 그렇게 해나간다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라고 시니어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가 이미 그러고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2002번의 그 도표에 보시면 2번의 도표에 보시면 비슷하게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막대가 길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시니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성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예배 참여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기도 생활 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슷합니다. 거의 97%다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 세대는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봅시다. 세 번째 막대 그래프 보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교제를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막대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아니 시니어 세대도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세대. 또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봉사 어디 나가는 거죠?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또 그만큼 영적인 축적과 40-50년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방향 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싶은 영역에 최대한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소그룹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아주 영특한 액티브 시니어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70 넘어가면 이제 쉬고 싶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70대하고 80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은 연세가 많아지면 물리적인 힘이 떨어져요. 그러나 70대만 해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은퇴할 연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적인 구조 때문에 은퇴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교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세대 간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액티브 시니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그룹이 중요하다. 밑에 3번 봅시다. 3번. 자, 시작. 교구로 분리해 시니어 성도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바라보며 사역을 전개해야 합니다. 목양 조직과 사역 조직을 통해 시니어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목양 조직, 사역 조직 이 말이 좀 눈에 뜨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오는 목양 조직은 그 말 그대로 교구와 그 다음에 구역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여러분과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제가 계속 의논할 거예요. 이 구역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제일 먼저 핵심으로 두는 것이 연령입니다. 연령. 지금은 옛날 구역은 거리잖아요. 거리. 어디 동네 사느냐, 어디 가까이 사느냐 구역 배치가 됐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연령이 최우선이에요. 연령. 그래서
7080 자꾸 뭐 3040, 560 나누는 이유가 그 연령별로 하겠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좀 도와주러 구역에 들어가야 돼. 천만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 액티브 시니어라니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서 차량 제공도 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양 조직이라는 얘기는 이 교구가 독립되어서 이 시니어 성도들이 활발하게 교구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역 조직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에서 마련한 무슨 부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시니어 또는 3040, 560 중심 안에서 이미 사역 조직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 우리 당회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당회입니다. 항전직 중에서도. 근데 당회는 우리 총회 헌법하에서 교회를 대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과 권리사항을 가지고 모이는 회의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직회는 주로 예산 관리 부분을 나누지만 당회는 모든 대소사 문제를 다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무슨 결정을 하고 당회가 뭔가를 해나갈 때 항상 중심이 되고 앞장서게 되는데,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당회를 도울 수 있는 사역 체계가 꾸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 은퇴 세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당회를 도와서 그들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560 세대, 340도 마찬가지예요. 3040에 당회원 있나요? 없잖아요. 49세가 3040의 끝인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3040 세대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 어떻게 생겨나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3040 예를 들어서 전도해 왔어요. 근데 3040에 와보니까 애기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편해. 애기를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모임도 없어요.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안 오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3040이 교회 안에서 계획도 세우고 참여도 하고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 연령 구조의 교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교구라고 표현하지 말고, 지금 구역은 순으로 하기로 했어요, 당회에서. 근데 이제 일단 당회 결정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순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1교구, 2교구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체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로. 근데 이해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낸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선두적으로 하는 중대형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흔한 얘기가 7080 같은 갈렙 교회 또는 갈렙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3040 같은 경우는 뭐 스테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란 개념 자체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교구는 그 말 그대로 순 구역 조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회가 있긴 하지만, 재직회도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도와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밑에 막대 그래프 보세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교회 뭐죠? 교회 고령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 어때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 뒤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교회 고령 교인을 위한 뭐죠? 노인 부서 편성. 높아져요? 낮아져요? 귀찮아. 그럼 내려가야잖아요. 높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교회 고령 교인을 위한 교구를 별도로 운영.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니어 세대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역동적인 액티비 시니어들이 원래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도표로 나와 있는 만큼 이걸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시니어 성도를 향한 관점의 변화와 시니어 사역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구역 재편과 그 다음에 시니어 활동을 보장해주는 교회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표상행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